문재인 대통령이 된 뒤에 받아본 첫 번째 서한은 뜻밖에도 스텔라 데이지호 선원 가족들의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이제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급의 스텔라 데이지호. 지난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는데요. 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으로 이루어진 22명의 선원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제 사실상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가족들이 일주일째 선사 사무실 앞 인도에서 천막을 치고 있다는데요. 이들이 대통령에게 서한까지 보내게 된 이유 직접 들어보죠.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의 대표세요. 허경주 씨 연결합니다. 허경주 씨 나와 계세요. 네. 예.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실종 상태입니까? 저한테는 막내 동생이고요. 예. 배에서 포지션은 2등 항해사였습니다. 지금도 선사 앞에서 저 천막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스텔라 데이지호 사건이 뭐였지? 그 자체가 좀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대부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 서한은 왜 보내셨는지 이것부터 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편지입니까?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나라에서 좀 수색을 지속해 주시고 국민들이 나라를 믿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색을 지금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정부도 좀 도와주시라 이 말씀이시군요,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외교부에서 여기에 대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뭔고 하니 장기 수색을 위해서 해당 지점을 통과하는 선박에게 수색 요청하는 어떤 수색 방법을 바꾼 거지 수색을 종료한 게 절대 아니다. 수색 종료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이미 추가로 투입되어 있던 선박들을 다 뺐어요. 복귀하라 항구로. 그런 식으로 명령이 나왔고요. 예. 그 상황에서 지나가는 선박이 있을 때만 둘러보다가 있으면 신고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의 수색 종료이지. 아하. 통항 수색을 하니까 현장 수색을 안 해도 된다는 건 핑계다. 말장난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스텔라 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게 지난 3월 31일이죠? 네. 그럼 오늘로 실종된 지가 42일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아니 참 안타깝지만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이제 가족들 마음은 이해해도 이제는 좀 놓을 때가 아니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물론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죠. 예. 그런데 배에 실려 있었던 구명 뗏목 중에서 한 척이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 뗏목 속에는요. 예. 이런저런 낚시 도구 같은 즉 생존을 위한 도구들이 구비가 돼 있었어요. 예. 현지에는 계속 비가 왔고 예. 2, 3일마다 충분하게 비가 내렸거든요. 비가 계속 왔고 그리고 일반인이 아니라 훈련받은 선원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구명벌에 타고 있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믿는 거죠. 근데 아마 42일간 최선을 다해서 선사나 정부나 뭐 수색을 했다면 아마도 수색 종료한다고 할 때 가족들이 수긍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서한까지 보내시는 이유는 그동안 뭔가가 좀 안 됐던 모양이죠? 조금 안 된 게 아니라 거의 안 됐었습니다.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종류의 사고든지 간에 예. 구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동 있죠. 대처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선사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12시간이나 늦게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나서도 네. 인지하고 나서도? 네. 3월 30일 밤 23시 20분에 최초로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는 침수되고 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인지를 했고요. 예. 그로부터 12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다음날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정부에 최초 신고를 했어요. 왜 그랬다고 해요? 이유가 없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대요. 정부에다 신고해야 되는 걸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거기서부터 늦었고 그다음에요. 그리고 정부에다가 신고한 뒤에 최초에 해경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해수부를 통해서 외교부에서 그날 오후 1시 정도에 대책반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날 저녁 7시에 저희 가족이 외교부를 찾아가서 예.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냐고. 어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답이 침몰한 선박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럼 지금까지 7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냐. 어이없게도요.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보고할 문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언론에 뿌릴 보도자료를 만들었다.
7시간 동안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때 물어봤어요. 예, 예. 아니 그러면 그 배에 구명정이 몇 척이 있냐, 몇 인승이냐, 예. 그 안에는 식수나 식량이 얼마나 들어있냐 예. 모르는 겁니다.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는 예. 그 후로도 뭐 비슷합니다. 사건 발생 후 22시간이 지나서야 우루과이 쪽에다가 침몰한 선박이 아니라 구명정을 찾으라라고 지시가 내려갔고요. 예, 예. 그 후에도 사건 발생 4일 후부터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던 게 인공위성으로 좀 수색 지역을 찍어달라. 그런데 안 찍었어요. 아니 인공위성이 지금 있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찍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안 됐죠? 그러니까요.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한테는 말을 안 해줬었는데 저희가 4월 21일 정도 됐을 때 인공위성으로 찍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정부에 물어봤죠. 왜 안 찍었냐. 예. 그랬더니 외교부 담당 국장의 말이 가관이었죠. 뭐라고요? 생각을 못했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그런데 더 웃겼던 건요. 예. 본인이 자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본인이 페루의 영사로 있었을 때 페루 고산지대에서 조난 사고가 있었대요. 예. 그때 페루 정부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위성이 페루 산악지대를 찍어줬고 그 덕분에 뭐 구조가 잘 이루어져서 페루 정부로부터 정말 많은 감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 경험이 있는 분이 근데 왜 이번에 그러니까요. 생각을 못 하셨을까? 왜 그러면은 안 했냐고 그랬더니 예. 육지는 찍었는데 바다는 찍을 걸 생각을 못 했답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예. 아니 보통 개인이 그렇게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럴 때 어떤 타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매뉴얼 아니냐, 위기 대응 매뉴얼 없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외교부에서 예. 선박사고에 관한 건 아마 해경에 있을 겁니다. 이랬고요. 바로 옆에 계시던 해경분한테 물어봤죠. 예. 그분은 이거는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라고 하고요. 해수부에 다시 물어봤죠. 예. 이거는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외교부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란 건? 없어요. 어떻게 없습니까? 이게 처음 일어난 사고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답답한 겁니다. 그럼 그동안 한 달여 기간 동안은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우왕좌왕 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네, 우왕좌왕만 했고요. 정부에서 먼저 이런 장비를 투입해 보겠다 혹은 이렇게 수색을 해보겠다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예. 저희들이 먼저 인공위성 투입이 가능하다는데 찍어주세요. 예. 또는 심해 수색 장비로 가능하다는데 혹시 그 위치에 구명벌이 예. 빠져나오지 못하고 배에 걸려서 침몰을 같이 한 건 아닌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혹은 국가 소유의 선박이 그 근처에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4월 28일에서야 좀 수색을 해달라. 예. 그랬더니 이건 구조용이 아니고 연구 목적 선박이라 어렵다. 근데 저희가 또 찾아냈어요. 그 배가 구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걸. 그래요. 신문기사 통해 찾아냈어요. 저희가 얘기를 했죠. 아니 예전에 러시아 선박 구조한 적이 있지 않냐. 예. 며칠 뒤에 한국 어선이 침몰을 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도 찾아가서 구조 다 해주고 며칠 동안 연구 일정 다 미뤄져 가면서 기다려주고 다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는 저는 안 해줘요. 지금 들으면서 일부러 안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다른 나라 것도 해주는데 도대체 왜라고 생각하세요? 왜?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설명을 안 해주고 그저 연구 일정이 잡혀 있어서 불가능하다라고만 해요. 그 연구 일정은 5월에 있는 게 아니고 6월에 있는 겁니다. 혹시 수가 적다 보니까 국민적인 관심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목소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아쉬운 생각도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정도만 아쉬운 게 아니라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못 받았고요. 그리고 세월호가 인양되던 날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 메인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는 당장 살아있는 선원들이 바다에 빠진 지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전혀 묻혀버리더라고요. 지금도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수색이 여기서 종료돼 버리면 나중에 우연하게 구명벌을 찾았는데 그 안에 선원들이 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 지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를 발견되면 어떡하냐고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색을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하는 건데 선사도 안 해주지만 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고요.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고 민간의 일은 민간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버려요. 그게 제일 서운하고 서럽고 그래요.
참 야속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님. 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나라가 모든 사고 하나하나를 다 한도 끝도 없이 책임을 지냐. 가족으로선 좀 안타까워도 이젠 좀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정부가 모든 책임을 다 지라고 요청한 적이 저희가 없었어요. 일단 선사가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이 선사에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선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요. 예. 그럴 때 국가가 나서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선사가 제대로 수색을 하지 않고 혹은 가족들에게 도리어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연락이 두절돼서 수색을 아예 안 한다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선사를 관리 감독이라도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조차 안 해줬었고 그것조차.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문재인 새 대통령에 보내는 첫 번째 서한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죠? 이런 일을 겪을 거라는 상상 자체를 안 하고 살았죠. 그렇죠. 힘내시고요, 누님.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에서 실종된 선원가족 허경주 씨 만났습니다.